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문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면은 일반 전표에서 그냥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서 일반 전표로 가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를 수정하는 문제. 이게 두 가지 이제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일반 전표에서 메인 매출 전표로 수정하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거냐면은 뭐 주유라든지 그 다음에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표에 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을 꼭 입력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이제 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게 좀 세금 계산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좀 신유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일반 전표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확률상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의 유형으로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약간 팁을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수기로 써서 할 줄 안다고 하시면은 사실 그걸로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뭐 수정을 하는 문제 요청 사항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직접 일반 전표를 보시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를 보고 입력하시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한번 문제를 보고 한번 판단해보는 그 풀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30만원 중에 원천징수 세액인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만 3,800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했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선납세금 안 넣었다 이 뜻이에요.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해보랍니다. 하면 되죠. 자,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 관련돼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에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는 문제는 일반 전표에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클릭합니다. 8월 10일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그 원천세는 반드시 선납세금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자 수익에 대한 이제 원천세 있죠. 요거는 선납세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요거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자 수익 받은 금액은 세금 떼고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실제로 받는 금액만큼 장부에다가 추가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이자 수익 앞에 있는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교는 뭐 깔끔하게 넣어서 내고 안 넣어도 되니까 이렇게 추가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일자입니다. 자, 원재료 매입시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11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별도 아니에요. 포함. 여기 체크 잘 해주시고요. 신규 직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 입력했답니다. 신규 직원의 이거 실수 치고는 좀 전산회계를 좀 제대로 배우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은 원래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게 가장 기본적
그 순위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규 직원이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사회계를 아마 제대로 배우지 않은 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송은 일양 택배가 하였으며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다입니다. 사실 운송비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을 해주면은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영수증만 받았다고 하시면은 영수증 쪽에서만 입력된 거를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표에 처리될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소통이 제대로 이제 안 되면은 사실 이거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금계산서는 있는 금액 없는 금액 전부 다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실수 같은 거는 좀 생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전사회계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신규 직원이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반 전표에서 메인 매출 전표로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지만 일반 전표에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전표를 먼저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반비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혹시나 일반 전표에 금액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정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입력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은 제일 마지막에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이제 버리는 문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유형은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으로 합니다. 그렇죠. 과세로 처리합니다. 품목은 운반비이고요. 공급 가액은 지금 부가세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지금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부가세 포함으로 11만원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1.1을 나눠주시면 돼요. 1.1. 1.1의 근거는요. 1은 공급 가액이고요. 10%는 세액이니까 0.1이에요. 그래서 더하면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1.1만큼 역순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럼 공급 가액은 10만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것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급 가액은 10만원, 부가세 만원, 코드는 일양 택배입니다. 전자 입력해 주고요. 자, 분계는 뭘 냈나요? 그렇죠. 당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또는 혼합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분계는 현금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판매에 대한 운반비인가요? 매입에 대한 운반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은 매입 시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라고 돼 있어요. 요거 잘 중요합니다. 요거는 부대 비용이죠. 당연히 원재료 금액에 포함을 시키고 계정 과목은 원재료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판매에 대한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틀렸죠. 계정 과목도 틀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재료로 이렇게 이제 변경해 주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매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는 당연히 삭제시켜야 되겠죠.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일반 전표는 F5번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끝입니다.